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언더스탠딩 덕분에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예.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여기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양자역학도 하고 쉽게 이해하게 해드리고 또 정말 그걸 해내는 정말 쉽게 설명하는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을 저희가 모시다 보니까 뭐 과학 별거 아니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의 분명히 경고를 뭔가, 겸손을 좀 찾아드려야 되겠다. 과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런 심오한 아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네, 너무 경거망동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고의 차원에서 오늘은 매우 이렇게 고난이도 어려운 과학도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네. 웬만하면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자신감을 잃으십니다. 보시게 되면 혹시 보시다가 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너무 자장하지 말고. 내가 한과학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냥 3프로 TV 같은 거 옛날 영상 보시고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오늘의 주제는 제가 왜 이러냐면 야, 스핀트로닉스라는 그냥 스핀트로닉스도 아니고요. 오늘은 스핀트로닉스 중에서도 상온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에 대해서 이야 이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 네. 감이 딱 오지. 심지어 양자역학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쉬워 보여. 야 오늘 대박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영상도 길게 할 거니까 안전벨트 꽉 매시고 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네. 네. 자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갑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카이스트 물리학과 아우, 김갑진입니다. 지금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몇 번을 불러도 그냥 그동안 논문 쓰시느라 바쁘셨습니까? 논문 쓰시느라. 예, 좀 쉬었습니다. 예, 작년 쉬고 1년간 그 연구년이라 가지고요. 예. 2024년이 예, 24년이 연구년, 소위 말하는 안식년이죠. 예. 그래서 이제 노는 해. 노는 건 아니고 연구년은 연구. 교수가 해야 되는 게 강의, 연구, 봉사. 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봉사. 네, 근데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연구만 1년 동안 해라는 게 연구년입니다. 마치 유대인의 안식일 같은 네, 네. 거라서 예. 강의는 하지 마. 그래서 방송 안 해도 활동을 돼. 그래서 예, 안 강의 안 하셨군요.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연구만 1년 동안 해라라는 게 연구년이고 1년 동안 연구만 하고 왔더니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물리학회에서도 뭘 시키시고 학교에서도 자꾸 시키시고 물리학계에서 뭘 시키는데? 예, 제가 그 한국물리학회 대중화위원회 실무이사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를 열심히 알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을 열심히 대중화해라라는 건데요. 이제 실무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회식하면 이제 결제하고 뭐 이런 거. 동창회 총무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는 역할입니다. 네. 물리학 대중화 해야죠. 네네. 그거 관련해서 예. 제가 그 대중화 위원회 실무이사라서 저희 그 물리학회에서 내년에 2026년도에 그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라는 거 있습니다. 내년에 네, 그러니까 물리 올림피아드는 들어보셨잖아요. 엄청 이제 세계 올림픽 같은 거죠. 물리의 네, 올림픽 수학 같은 올림피아 거. 이런 네, 거죠.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가 내년에 한국이고 2년 있다가 세계 물리 올림피아드도 한국에서 열립니다. 예, 그래서 네. 요 개최국 하면 약간 이게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팀을 한 팀 더 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그러면 보통 과학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예.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이제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출전 선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예, 내년이라서요.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물리를 좋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물리학의 올림픽 같은 건가 봐요. 올림픽이죠. 예, 운동선수들 아니, 올림픽 하는 것처럼 물리 이 올림픽. 얘기 길게 하기 그런데 수학은 야 이 수학 문제 풀어봐. 이거 진짜 어려운 거다. 너 풀어봐라 이런 거잖아요. 네. 물리는 뭐? 물리도 문제를 내죠. 물리도 문제를 풀고요. 실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내주고. 예. 실험도 해야 됩니다. 올림픽 같은 게 열렸구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잘 푸나. 고등학생들이 이제 출전한 거죠. 자 대중화위원회 실무위원이신 김갑진 교수. 오늘은 이게 뭐라고요? 교수님이 네이처에 논문을 실으셨는데 상온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네.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예.
사실 뭐 이게 사실은 뭐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예. 교수님도 다른 그룹이랑 이제 같이 이제 한 거고요. 제가 별로 기여한 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상온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이렇게 하면 상온은 아시잖아요. 예. 양자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와 이거 상온 양자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꽂힌 거예요. 특히 근데 상온 초전도체가 주식시장까지 한번 쫙 훑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상온이란 말을 들으면 예. 야 이거 특별히 아주 높거나 아주 낮지 이거 않아도 돈 되는구나.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라는 감각을 갖고 상온에도 있습니다. 뭔가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온 양자 이렇게 했더니 야 그러면 상온 초전도체 시즌 2냐? 양자 얘기했더니 이거 양자 컴퓨터 이제 되는 거냐?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건 스핀 펌핑 이겁니다. 그래서 스핀 펌핑. 네네 그런 거랑 크게 뭐 상관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스핀트로닉스 분야에서 이런 상온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을 발견한 관측했다. 거다? 이 상온 양자는 사실 많아요. 상온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쓰는 그 핸드폰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네, 핸드폰에도 반도체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 네. 다 양자 현상을 쓰는 거거든요. 양자 현상 중에 뭘 쓰는 거죠? 그 양자 현상 중에 이게 뭐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데서 네. 그 터널링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전류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럼 예. 보통 이게 전류를 흘리면 중간에 막으면 전류가 안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습니다. 예. 막는데 전류가 흘러요. 이런 걸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막았는데 어떻게 흐르냐? 예. 왜냐하면 전자가 파동이라서 그렇다. 양자역학이 입자와 파동, 세상 모든 게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거 이제 휴대폰에서 터널링이라고. 전류의 전자를 입자에서 파동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 벌어지나 봐요. 휴대폰 그렇죠. 안에서. 그 보면 분명히 막아놨는데 중간에 못 가게, 그러니까 보통 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부도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았어요. 부도체로 막고 양쪽에 도체가 있는데 통해요. 이게 왜 통하지? 그냥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 보면 이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이런 건 막 벽 뚫고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거 다 양자역학적 현상 쓰는 거고 레이저 포인터 이런 것도 다 상온에서 쓰이는 양자역학적 현상입니다. 레이저 포인터가요? 예, 왜냐면 파동이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몸 원자도 다 양자역학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 파동 그러니까 원자로 되어 있고 그것도 다 파동인데 왜 파동처럼 안 보이냐? 왜냐하면 결이 안 맞으니까 파동들이 결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럼 통과하는 거고. 네, 결을 맞추면 이제 양자역학적 현상이 보이는데 그런 결이 딱 맞은 물질이 초전도체, 레이저 이런 거. 레이저는 딱 초록색만 나오거나 빨간색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 결을 딱 맞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양자역학을 써서 만드는 게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그것도 양자역학. 네, 그래서 상온 양자 현상은 많아요. 그래서 네. 뭐 최초 오늘 발견 중요한 이런 건 거 아닙니다. 스핀 펌핑 현상이라는 거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스핀도 알아요, 사실은. 약간 돈다. 시내로 주는 거잖아, 그게. 도는 거지, 도는 거. 옛날에 우리 배웠잖아요.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돈다. 그렇죠, 그거 스핀 그렇죠. 아닙니까? 원자 주에 전자가 도는데 전자가 스스로 자전한다. 그런 걸 이제 스핀이라고 했죠. 돈다. 자기도 돈다. 네, 자기도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돈다. 예. 근데 그렇게 자전한다, 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고전역학적인 관점이에요. 팽이처럼. 근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봤다라는 게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예. 예. 저희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싶은가요? 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꼭 굳이 이거 아셔야겠어요. 아닙니다. 아니, 저희는 뭐 알고 이거 싶습니다. 모르셔도 이거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네. 뭔가 관련주가 보일 것 같아. 끝까지 들으면. 저희 무시하십니까? 예. 하나씩 배워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의 논문이 이제 실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제 이름도 있고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러 이제 저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상온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이라고 이제 썼는데 사람들이 상온 양자역학에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상온 양자역학 현상 세계 최초 발견이라고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반도체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예, 그런 거 다 상온 양자역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발견한 거는 사실 스핀 펌핑 현상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했다. 라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이제 예. 전달이 되는 건데 스핀 펌핑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다들 상온 양자에만 지금 이제 꽂히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마음 다 아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습 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여기 나왔을 때 자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배웠죠. 제가 네. 자석의 근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2년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예. 자, 복습을 한번 하고 네. 예. 네. 그래서 좋습니다. 논문 내용은 사실 별로 몇 거 안 됩니다. 근데 이 복습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석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저거 이해할 수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핀트로닉스라는 분야는 자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스핀 펌핑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석은 주변에 많은데 지난번에 이런 거 보여드렸죠. 제가 실험 항상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 요거 이제 자석이 있으면 표시가 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네오디뮴 자석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이렇게 오, 표시가 보이네요. 되죠. 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핸드폰에도 자석이 있냐 뭐 이런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이렇게 대면 위에 오. 뭔가 불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요 위에 여기 하나 들어오고 아래 하나 들어오고 예. 그 스피커랑 마이크 쪽에 이제 거기에 다 자석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폰은 이거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은 이제 충전하실 때 이렇게 탁 돼서 네. 이렇게 자석을 네. 차삭 연결하시잖아요. 붙죠. 탁 붙잖아요. 그래서 뒤쪽 보시면 아, 이쪽 보시면. 동그랗게 있네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자석입니다. 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 동그랗게 안에. 예. 그래서 그 충전할 때 딱 되면 그 위치에 딱 이렇게 붙는 겁니다. 아. 네, 자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자석 뭐 이렇게 핸드폰에도 자석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도 자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석은 주변에 이렇게 쭉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은 그거였죠. 자석이 이렇게 많은데 자석의 N극과 S극은 어디서 나오냐? 뭐가 N극과 S극이 결정하냐? 뭐가 N극과 S극을 결정하느냐? 네, 내 눈앞에 네오디뮴 자석이 지금 있는데 이거 무조건 N극, S극 있잖아요. 예. 막대 자석 N극, S극 있죠. N극만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N극, S극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 자석이죠. 예, 그래 자석이잖아요. 근데 뭐가 그 N극, S극을 결정하냐? 제 어렴풋한 기억에 네, 뭔가 돌아가는 방향이 뭔가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였나 뭐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 방향으로 간다. 이거 할 때 돌아가면 위쪽이 N극이고 밑에 쪽이 S극. 그건 이제 전기가 형성하는 자기장일 땐 그건데 지금은 그냥 딱딱한 막대 자석에서 갑자기 얘가 왜 N극이고 얘가 S극이겠냐 그 질문이신 것 같아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근원이 뭐냐? 그래서 그 근원을 찾으려면 뭐 이렇게 막 실험해 볼 수는 있어요.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막대 자석이 N극, S극,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예. 우리 반을 잘라보자. 그러면 N극 따로, S극 따로 되냐? 반 딱 자르면 또 맞아요. 또 NS 생기거든요. 예. 또 반 자르면 또 NS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을 잘라 나가서 한 27번쯤 자르면 원자 하나가 나와요. 예, 그거 N극 원자, S극 원자 따로 있냐?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자까지 가도 거기 N극, S극이 항상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 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그 거죠. 전에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계속 자르면 원자까지 되는데 그쵸. 원자도 N극, S극이 있다. 그렇죠? 예. 원자 하나 딱 놓고 놔도 그것도 자석이다.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있다. N극 있다. 따로 S극 따로는 없다. 항상 같이 얘가 존재한다. 같이 있다. 같이 있다. 아, 예, 예. 아무리 쪼개도 N극, S극이 있더라. N극, S극이 나온다. 그럼. 그리고 도대체 그 근원은 뭐냐라는 겁니다. N극과 S극의.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실험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 요거 건전지잖아요. 요거 예. 요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건전지 양쪽에 자석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석을 이렇게 양전에 붙이고 여기에 요거 보이실라나? 여기에 제가 구리 코일 하나 갖다 놨는데요. 예. 요 구리 코일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네, 네. 이 구리 코일에다가 네.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예. 요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움직이죠. 오, 자동으로 나오는. 네. 우와. 이렇게 예. 오. 이게 많이 써서 그런가? 깔끔하게 잘 움직여 슉 하면 이렇게 슉 이렇게 오. 가야 되는데 아, 아. 걸리는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전지에다가 자석을 양쪽에다가 연결해서 여기에다 구리 코일에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쑥 이렇게 기차처럼 간단 말이죠. 예. 자동으로 가요. 이게 왜 가냐? 왜 가냐? 이거 왜 움직이냐? 진짜 자석에 뭔가 전류가 흐르니까.
그렇죠. 요 건전지가 있으니까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석이 있겠죠. 그러면 자석으로 전류가 가겠죠. 자석으로 전류 네네. 보냈겠죠? 근데 이 구리 코일에서 얘가 왜 움직여 가냐? 구리 코일에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전류는 자기장을 형성하죠. 그렇죠. 자기장 형성한다는 건 저 구리 터널이 자석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도 자석이 있고 여기서 자석이 있으니까 그 자석이 서로 당기든 밀든 하면서 그 그렇지. 힘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런 앞에 거 거죠. 당기고 뒤에 거 밀어주고 예.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나오고 구리에도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예. 그 흐르는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 자석을 밀어낼 거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구리에 전류가 흐르면 진짜 자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전자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쓰레기장이나 뭔가 이 금속 그 폐차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평소에 자석이 아닌데 전류를 빵 흘리면 자석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아.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예. 네, 그런 게 다 이제 전자석입니다. 그 전류를 흘리면 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예. 근데 거꾸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면 거꾸로 전기가 생긴다. 그게 이제 발전소의 원리다라고 지난번에 이런 것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예.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안에 여기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불 켜진다 이렇게 이거죠? 흔들면 자석을 움직이면 불이 들어온다. 여기에 불이 이렇게 켜진다. 들어온다. 아. 지금 밝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든다. 그래서 자석이 왜 자석이냐고 물으면 거기 전류를 흘리면 이게 자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오디뮴 자석은 막대 자석은 전류를 안 흘리는데 왜 자석이 되냐는 겁니다. 이 전자석은 구리 코일에는 이 전류를 흘리면 얘가 자석이 되는 건 맞는데 그치. 여기는 우리가 전류를 흘리질 않잖아요. 그 자석은 그냥 이 자석이잖아요. 이 자석이 왜 자석이 되냐? 얘는 자석이었냐? 왜 자석이 되냐? 자석의 물질을 발견했다. 그냥 처음부터 자석이니까. 아니 다이아몬드 그 많은 광물 중에 얘는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딱딱하게 생겼어. 날 때부터 자석이니까 날 그런 때부터 애들이 있다. 있다. 그렇죠. 잘 발견해서 그런 자석을. 날 때부터 자석인 애는 도대체 왜 자석이냐? 왜 날 때부터 자석이냐? 예, 걔는 왜 그러냐? 부모를 잘 만났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예. 그래서 보시면 아까 예, 말씀하십시오. 원자까지 갔잖아요. 예. 원자까지 갔는데 그게 자석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원자를 보시면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원자를 보시면 원자 핵 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막 돈다. 네, 이돌 전자가 돈다. 돌아. 네. 전자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전류잖아요. 네. 전류가 거기 흐르죠. 네. 그러니까 자석이 되는 거죠. 전기를 안 줬는데 얘가 전자가 돌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전류를 준 거하고 똑같은 거다. 똑같으니까. 전기를 준 거랑 똑같은 거다. 똑같으니까 예, 그게 전류잖아요. 그러면 전자 움직이는 거. 원자 주변에 전자가 안 도는 물질은 없는데 그럼 다 자석이어야지 왜 일부만 그렇습니다. 자석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죠. 그러면 아니 세상 만물은 다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다 왜 움직이는 왜 다 다 붙어야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놈이 있고 안 움직이는 놈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다 움직이죠. 그렇지. 예. 전자는 도니까. 네, 그 전자는 돌고 조금 엄밀히 말하면 전자는 스핀이라는 거예요. 자전한다라고 얘기하는. 나도 돌고 돌기도 돌고. 예,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듯이 전자가 자기도 돌면서 이렇게 원자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도는 거는 항상 축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예. 그게 이제 N극 S극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예. 그거잖아요. 또 그러면 이 책상은 왜 자석이 안 되냐? 그렇지. 이것도 원자인데 그렇지. 예. 이게 왜 안 다 되냐? 돌고 있는데. 예, 그렇죠. 왜 안 되냐? 왜냐하면 이게 이 물질을 이 책상, 뭐 나무 이런 물질이라는 거는 원자가 모여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고 뭐 분자가 모여갖고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이면 그 원자에 있는 스핀들이 다 정렬하느냐가 중요하죠. 원자에 있는 스핀이 있어요. 그게 자석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10개 모아놨는데 10개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냐? 그러기는 쉽지 않지. 아니면 중구난방이냐? 그렇지. 같은 네. 방향으로 해야 한쪽이 N극, 한쪽이 S극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정렬하는 것들. 아니 그러면 이 나무도 뭔가 안에는 따져보면 얘도 N극, S극인데 N극, S 막 지 맘대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얘도? 지 맘대로 있으니까. 얘 잘 정렬시키면 얘도 자석이 됩니까? 잘 정렬시키면. 네. 그런데
그게 우연히 딱 정렬되는 게 진짜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연의 원리죠. 그럼 네. 그게 맞네요. 세상에 네. 정렬돼서 태어난 놈이 있고 정렬 안 돼서 태어난 놈이 있다. 그렇지. 그렇죠. 정렬된 맞죠. 예. 놈은 자석이 되고 네네네, 정렬 맞습니다. 안 된 놈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석이 비자석이다. 아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질문하면 왜 정렬이 되냐? 걔는 왜 정렬이 되냐? 예, 왜 정렬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어. 이거 과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왜 그게요. 그래요? 왜 정렬이 계속 됐냐? 그게 이제 자연 선택의 내버려 두면 내버려 언젠가 두면 하나 만나는 놈이 있다. 그렇지. 막 일반적으로는 흐트러져 있으니까 대부분 자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히 어떤 애들이 착 맞은 애들이 생겼다. 네. 걔네들은 자석으로 태어난 거죠. 어디서 네. 하나? 근데 그렇다면 랜덤이라면 어떤 책상은 자석이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수천만 개의 했는데 어. 그 중에 하나는 그렇지. 될 수도 그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확률이라면 그러네. 책상 중에도 자석 책상이네. 얘는 어이구 신통해라. 얘는 자석 종이컵이네. 그렇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종이컵을 아니야? 5억 개 만들다 보면 하나 정도는 이런 애가 나와요. 그 그게 맞는 있어야 말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지. 예,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안 됩니까? 네네네. 답이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왜 정렬하냐? 그럼 왜 정렬 안 하냐? 그렇지. 같은 질문이네요. 네네네. 정렬 안 하는 건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그냥 계속 놔두면 우주가 점점 복잡해지듯이 예. 그건 그냥 복잡해지는 게 만물의 원리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렬을 네네. 하는 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뭘 해서 그렇죠. 줄을 세우는 거니까. 네네. 정렬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정렬하는 게 이상한 예. 거죠. 그래서 근데- 자석이 흔하지 않아요. 근데 훈련소에서 딱 훈련병들 그럼 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힘들어요. 정렬시키려면. 조교가 있잖아. 정렬시키더라 하는 그게 있으니까 정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렬하는 게 좀 이상해요. 네, 그 맞아.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면 정렬 안 할 것 같은데 예. 정렬하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석이 흔치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렬하게 만드는 예, 게요. 예. 근데 결국은 그게 자석이 이렇게 정렬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약간 어려운 뭐 교환 상호작용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원자하고 원자 사이 간격이요. 간격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원자하고 원자 사이 간격이 네네. 왜요? 원자하고 그 원자들이 모일 거잖아요. 예.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바뀔 수 있어요. 간격이 좁으면 정렬이에요? 아니면 그게 넓으면 그게 그 에너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그게 왜 달라지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전자가 한 개만 있으면 뭐 깔끔한데요. 예. 보통 전자가 두 개 있으면 그 원자가 뭐 전자 두 개 있는 놈도 있고 세 개 있는 놈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요. 네. 반대로 돌아요. 예. 그러면 아. 없어져요. 그럼 그런 거는 자석이 안 아니에요. 되죠. 그건 아니 자석이 아니에요. 그럼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궤도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 궤도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원자가 합쳐지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렇겠죠. 근데 복잡해지는데 결국은 그 복잡해지면 얘들이 정렬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거는 그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간격을 조금 늘리면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좁히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구난방이 되려고 하냐? 자연이 그렇다고 네. 하시잖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게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워서. 지금 세상이 너무 뜨거워서.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은 뭐 영하면 춥다고 느끼지만 자석은 뜨겁다고 느끼거든요. 절대 그래서 온도인 273도보다 높기만 하면 다 어느 정도 열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 열이 있으니까 얘들이 막 떨려고 하잖아요. 라면을 네. 끓여보면 막 물이 불불 끓는 것처럼 얘들이 막 이게 떨려고 하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구난방인데도 온도를 한 250도, 270도까지 마이너스 270도 낮추면 예? 다시 정렬해요. 자석이 돼요. 지금 우리가 자석으로 안 보이는 애들도 중구난방인 애들도 온도를 낮춰버리면 또 정렬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구나. 네. 어느 순간 온도를 내다 어느 순간 딱 정렬합니다. 거꾸로 지금 우리가 막 자석이라고 부르면 네오디뮴 자석 이런 거 자석 이런 것도 온도를 올리면 또 중구난방돼요.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얘들이 막 이게 그럼 중구난방이 절대 온도 되는 273도로 온 지구를 다 낮추면 네. 다 자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그럼 서로 막 붙어요. 이렇게 마이크에 그런 거예요? 마우스가 붙고 네.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근데 물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있으면 자석이 그 자체가 자석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물질은 당연히 안 붙겠죠. 근데 자석인 물질들은 당연히 다 붙겠죠. 그럼 자석이 되는 온도가 물질마다 다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네네. 아.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초전도체도 똑같아요. 어떤 건 마이너스 250도 밑으로 내려가야 자석인 자석이 게 있고 되는데 네오디뮴 자석 이거는 상온에서 되는구나. 상온에서 자석이 되는데 한 150도 넘어가 한 200도 되면 이거 없어집니다. 뜨겁게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서 네오디뮴 자석 있잖아요. 이 자석 가지고 후라이팬 켜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요. 처음에는 후라이팬이 쎄니까 딱 붙을 겁니다. 딱 붙는데 저희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야.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집에서. 자석을 달구면 어떻게 네네. 되느냐?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후라이팬 있잖아요. 예. 여기다가 이 자석이죠. 예. 네오디뮴 자석이고요. 제가 그 쇠로 된 집게를 가지고 자 이거 보시면 집게 딱 붙습니다. 집게가 쇠니까요. 저 예. 철로 돼 있으니까 이게 딱 붙을 거거든요. 이거 위험한 실험은 아닙니까? 이거 위험해 그렇게 보이네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네. 붙었네. 이렇게 붙죠. 예, 자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석이니까. 붙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이제 후라이팬 위에 후라이팬도 저게 철로 돼 있으니까 붙습니다. 그러면 딱 붙겠지. 예, 저렇게 딱 붙어가지고 저기 딱 붙어버립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뜨겁게 하는 거죠. 온도를 예. 올리는 거죠. 어. 온도를 올리면 제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 온도를 올리면 10배속으로. 네. 이제 조금만 자주 올려도 돼요. 이때는 그냥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보면 그냥 스르륵 움직여요. 저렇게 이렇게 하면요. 온도 조금 올리면요, 저거 자석 사라져요. 그러면 어머나. 완전히 자석이 아닌 게 돼요? 다시 중구난방이 돼버리죠. 저거를 다시 네, 낮추면 네. 다시 돌아와요? 안 불을 돌아와요? 끄면 안 돌아옵니다. 근데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렬을 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제가 어떤 실험 됐냐면 여기에 놨는데요. 어떤 실험했냐면 자 이게 생각해보면 온도를 올리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상태로 식히면 그냥 굳어버리겠죠? 아 중구난방 상태에서.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자석을 갖다 대서 자석을 댔다는 건 자기장을 쫙 줬다는 거잖아요. 조교네. 정렬. 딱 조교. 그죠? 조교가 쫙. 와서 야 똑바로 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쫙 정렬을 시킨 다음에 식히면 아. 자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석이 되려면 다들 원자가 정렬돼 있어야 정렬 핵심인데 그렇죠. 정렬을 네네.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정렬을 시키려면 얘가 중구난방일 때 정렬을 시켜야지. 딱딱하게 굳은 상태에서 어차피 정렬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네, 프라이팬 위에서 다른 자석을 한번 갖다 대야 네. 비로소 그 녀석이 다시 자석이 된다. 그렇죠. 식힐 때 이제 그 시키면서 자석을 갖다 대면 다시 자석을 갖다 대면 네, 갖다 정렬을 할 대면 테니 정렬하니까 다시 자석이 됩니다. 근데 그대로 시키면 안 조금 돼요. 좀 수준을 높일 수 없습니까? 너무 쉬운데 지금? 네. 따라갈 너무 만합니다. 쉽다. 지금 따라가면 돼요. 만해.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석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여기 화면 네. 보시면 이 자성체를 구분한 게 강자성체. 저기 이제 정렬이 쫙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상자성체, 중구난방인 애들. 반자성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닌 애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저렇게 도니까 걔는 자석이 아니겠죠. 예. 왜 그런 거? 그래서 강자성체는 보통 우리가 철, 그리고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그 철과 알루미늄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자성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는 굴이나 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게 원자들은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물질을 딱 보고 내가 이 물질이 강자성체일까 상자성체일까 방자성체일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딱 보고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석을 갖다 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갖다 대면 강자성체는 척커덕 붙어요. 붙고. 딱 정렬하면서 딱 붙어요. 상자성체는 갖다 대도 반응을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다가 반자성체는 갖다 대면 밀어냅니다. 또 밀어낼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저게 왜 밀어내냐면요. 왜 밀어내냐면 원래 자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석을 갖다 댔다는 거죠. 자석을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움직이면 뭐가 생기냐면 거기에 전류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죠. 근데 그 전류는 내가 이게 움직이는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생기거든요. 그 전류 때문에 또 자기장이 생기는데 예. 그게 그게 항상- 밀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예. 그래서 반자성체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반자성체인데요. 네. 여기 자석이 있고요. 요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드릴게요. 요 조그만 걸 여기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자기 밑에 부상이 자석이 됐어요. 자기 부상 열차처럼 네네. 이게 위에 떠다니네요. 뜨는 건 N극과 N극 그것 N극끼리 때문에 만났으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와. 저 위에 있는 게 흑연인데요. 저게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고 밑엔 자석이잖아요. 와. 반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대면 밀려나요. 왜냐하면 자석이 딱 갖다 대면 거기 전류가 딱 생기는데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반대거든요. 반대니까. 밀어내거든요. N극과 N극이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뜹니다. 와. 그 말은 다가가게 만드는 요 움직임이 그렇죠. 요 녀석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렇죠. 그 전류가 만들어진 자기장이 요 밑에 있는 바닥을 밀기 때문에 밀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렇게
샥 빨리 떨어뜨리면 더 강한 전기가 흐르겠죠. 맞습니다. 그럼 강하게 밀겠죠. 네네. 그럼 이걸 매우 느리게 네네네. 살짝 거의 안 움직이게 네네네. 올려놓으면 딱 올려놓으면 네네네. 그냥 조용히 몰래 그럼 딱 붙어. 딱 붙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천천히 하는데도 네네네. 와. 와. 네. 저거는 그냥 흑연이 아주 가벼워서 저렇게 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 구리가 그 반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예. 구리판 이렇게 놓고요. 거기다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을 살짝 갖다 놓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근데 이 자석을 손으로 빵 이렇게 때리면요. 예, 훅 밀어냅니다. 예. 그게 자이로드롭 원리죠. 놀이공원에서 훅 떨어지다가 쑥 서잖아요. 예? 그게 그 원리입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네, 자석 있고 구리 있고 예. 슉 떨어지면 빠를수록 그 힘은 세집니다. 떨어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그 네네. 움직임에 의해서 예. 그 자기장이 생기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전기- 바닥에서 밀어내는 힘이 그렇죠, 생기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싹 쓰는 거예요. 서는 마치 겁니다. 네네네. 스무스한 브레이크가 생긴 것처럼. 네네네. 아, 그 원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그 힘은 세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천천히 떨어지면 이렇게 쑥 그냥 가는 내려가고. 거고요. 훅 떨어지면 그 힘이 엄청 세게 이렇게 받거든요. 확 서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이야. 네. 그럼 다시 붕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붕 올라갈 정도는 근데 아니고요. 아래로 떨어지면서 점점 힘이 강해지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안 붙고 버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엘리베이터 만들 때 그걸 운영하면 추락사고 안 날 텐데. 근데 그게 왜 반자성체만 그래요? 다른 거는 안 그렇고? 그냥 밑에 철은 그냥 붙어버리나? 철은 그냥 당겨버리니까요. 그냥 당겨버리니까 예. 붙어버리는 거고. 네네네. 아, 그래서 뭐 철도 사실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예. 이 자성이 정렬된 자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그걸로 그냥 당겨버리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반자성체는 뭐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그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잘 정렬된 물질, 그리고 상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중구난방. 근데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닌 것들도 있다.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철과 알루미늄. 그러니까 철과 알루미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석 갖다 대보면 돼요. 딱 붙으면 철이에요. 예. 안 붙으면 알루미늄. 왜냐하면 철은 다 정렬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철이 어떻게 자석입니까? 철은 자석이 아닌데요. 그렇죠. 철이 붙는 자석이면 물질이지. 이게 다 붙어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철은 자석이 이게 다 서로 막 안 붙거든요. 그래서 네. 철은 자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죠. 원리적으로 철은 자석 맞습니다. 자석이 근데- 맞다고요? 네네. 자석 맞는데 그거 왜 이렇게 철끼리 왜 안 붙냐면요. 예?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은 다 정렬돼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자석이 맞는데 저 정렬돼 있는 구역이 또 다 중구난방이에요. 원자들끼리 정렬돼 있어요. 철은 저렇게 돼 있어요. 예, 저 안에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부분은 정렬되어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엉망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엉망입니다. 아, 저 부분을 나누는 경계선과 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렇게 저 크기요. 예. 저게 물질에 따라서 다르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예. 크기를 얼마나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죠. 예. 자석을 만드는 이제 핵심 그럼 기술입니다. 반도체 만들 때처럼 단결정으로 만들면 네네. 철을 그래서 저거가 그냥 한 조각이 되도록 만들면 예, 그럼 자석이겠네요. 자석입니다. 예, 철은 자석입니다. 그러면 한 조각으로. 자석을 갖다 그 철은 부분으로는 자석이지만 네네. 전체적으로는 엉망이어서 자석이 네네. 아닌 상태로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자석을 갖다 대면 네네. 얘도 네. 부분이 있던 게 뭔가 그 부분 정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얘가 정렬하면서 얘가 자석이 되면서 예. 얘 자석과 얘 자석이 붙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거 철이 자석에 붙는 이유가 요거 클립 있잖아요. 네. 이거 철이죠. 예? 클립끼리는 안 붙잖아요. 네. 이거 안 붙잖아요. 근데 이 클립을 갖다가 예. 자석. 이 자석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네. 그럼 이 클립이 이게 자석에 이렇게 붙었잖아요. 네. 이걸 클립 붙었어요. 떼고 네. 이 클립으로 다른 클립을 대면 붙어요? 실패입니다. 아, 원래 붙어야 되는데. 네, 붙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그게- 제가 붙어서 제가 정렬이 됐고 예, 정렬이 됐으니까 자석이 된 겁니다. 자석이 된 거예요. 예, 자석이 됐으니까 붙는 겁니다. 요거 초등학교 때 요거 나오거든요. 클립 이렇게 클립에 자석이 막 됐다가 여러 클립 이렇게 붙이면 줄줄줄 딸려온다는 거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은 자석 맞아요. 근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자석처럼 안 보이는데 자석에 갖다 대면 얘가 자석이 돼요. 왜냐면 다 정렬할 거예요. 언제까지 자석이에요, 저거? 근데 놔두면 또 이 열 때문에 또 중구난방입니다. 열 때문에 예, 점점 그래서 없어지죠. 계속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석을 집에서 보통 이제 자석 보관할 때 자석을 이렇게 고이 보관해야지 이거 오래 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석은 자석끼리 붙여놔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그래야 오래 항상 써요. 자성을 그래야 정렬을 자기끼리 더 잘 정렬합니다. 돼 있으니까. 네, 자석은 정렬이거든요. 이게 정렬이 흩어지면 자석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붙여놓으면 막 서로 막 당겨서 쫙 정렬하거든요. 그럼 모든 자석은 철로 돼 있습니까? 철 중에 정렬이 잘 된 애들이 자석이에요? 아, 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건데요. 네. 아,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자석이 되냐 예? 이제 질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석을 만드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100년 전에는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거, 그냥 우연히 얘 자석으로 태어난 애들. 예. 그런 거 이제 자철석 이렇게 돌 같은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거 이제 쓰다가 그냥 스틸이라는 거 철이를 그냥 쓰는 거잖아요. 예. 쓰다가 페라이트 이런 거 만들다가 이게 시대가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리코라는 게 보이시죠? 파란색으로요. 예. 저거는 뭐냐 하면요. 기본 철입니다. 철에다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합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이제 세기가 세진단 말이죠. 저게 이제 막대 자석 같은 겁니다. 아, 저런 저렇게 거, 만들어요? 말굽 자석, 저걸로 만들어요. 아. 그러다가 1970년대쯤 오면서 갑자기 초록색 보시면 확 세져요. 그러면 이제 저거 만든 사람은 이제 떼돈 벌잖아요. 저거 세진 건 자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예. 자석이 점점 세진다. 예. 자석이 점점 세진다. 자성이 세진다라는 건데 저거 뭐로 만들었냐 하면요. 그 사마륨이라는 것과 코발트, 철을 안 썼어요. 철을 안 쓰고 코발트를 썼어요. 다들 그 나오는 재료들이 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같은 제목 다들 그런 그 배들인데요? 배터리도 있고 뭐 총매로도 쓰이고 이 그렇죠, 코발트라는 그렇죠. 게 예. 되게 또 많이 쓰이거든요. 예? 근데 그 코발트를 썼더니 이 자석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많이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저게 코발트가 문제가 있잖아요. 비싸고 예? 이게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 그저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예. 거기에서 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또 뭐 불안정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싼 걸로 못 만드나? 센 자석을 만들고 싶은데 싼 걸로 좀 만들자. 그러면 예. 싼 걸로 뭐가 있을까? 철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철은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철로 만들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제 철로 만들어 보자. 근데 그 당시에 알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거 만들려고 한 사람이 사실 그분은 대학원까지는 다른 걸 전공했어요. 다른 걸 전공해서 그냥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갔는데 컴퓨터 회사였는데 처음 프로젝트가 메모리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자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자기가 받았대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자석을 연구를 하는데 와. 이게 너무 재밌어서 거기 이제 밤을 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석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자석을 이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거 싼 거 있으니까 철로 그냥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드는데 계속 프로젝트 끝나도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 혼자 만들었어요. 그분이 혼자 만들었는데 그분의 생각이 되게 특이해요. 철로 만들고 싶다. 근데 알만큼 아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질문은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철은 왜 안 철로 돼? 만들면 안 될까? 예,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데 그 일본의 도호쿠 대학, 그 일본 분이신데요. 그 예. 도호쿠 대학 그거 가서 이제 강연을 듣는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은 안 돼. 철은 안 되는 이유가 원자와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아까 원자 사이 간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철은 만들면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이 가까워가지고 이게 잘 정렬을 안 해. 그래서 센 자석을 못 만든다. 이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위치를 바꿀 자리가 잘 안 나와. 네네. 철끼리 이렇게 원자들이 쫙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원자 사이 간격? 그거 어려운데? 근데 그럼 원자 사이 간격을 벌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벌렸어요. 뭘 넣었냐면 철에다가 붕소, 가벼운 원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거 사이를 간격을 벌려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네오디뮴을 집어넣어서 만든 게 그게 지금 쓰는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 조성의 비를 찾아냈는데 엄청 오래 걸렸죠. 2대 14대 1인가 이렇게 몇 대 몇 대 몇 있습니다. 예. 정확히 그렇게 섞어야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성을 찾기 위해서 온갖 걸 다 섞어본 거죠. 섞어서 결국 만들어낸 게 지금 네오디뮴 자석 이겁니다. 야. 네. 이야.
그래서 그런 그거보다 거구나. 그게 이제 1980년대 나왔는데요. 그거보다 센 자석은 아직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센 자석이라는 건 네. 자성이 강한 걸 센 자성이라.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자기장이 센 게 센 자성일 거 아니에요. 싼 자석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정렬이 아주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똑바로 있어야 센 자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도는 애가 예. 빨리 돌아야 센 자성이 되는 거예요? 이 빨리 돌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항상 딱 도는 건 정해져 항상 있습니다. 정해져 예, 있습니다. 그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돌게 할 수는 없고요. 예. 정렬을 잘 시켜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센 자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예. 정렬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네네네. 정렬이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쫙 정렬해 있으면 그게 센 자성이에요. 그리고 원자 자체도 자석이 세면 좋아요. 거기 전자가 좀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 여러 개 합쳐지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원자 자체도 자석이 세고 걔네들을 모았을 때도 정렬이 세야 되는데 한계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정렬을 쫙 했어요. 근데 예? 이렇게 정렬할지 이렇게 정렬할지 이렇게 정렬할지를 어떻게 결정해요? 그렇지.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N극이 어떨 땐 이쪽으로 갔다가 어떨 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방향을 딱 잡아줘야 돼요. 어. 방향을 어떻게 잡지? 이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방향을 잡았냐면 길게 만들어요. 길쭉하면 그 방향으로 N극 S극이 생겨가지고요. 웬만하면 막대 그거 자석이 같다. 그래서 긴 겁니다. 길게 만들어야 거기 N극 S극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 더 길게 만들면 더 세지겠죠? 근데 예.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게 굽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말굽 자석. 말굽 예, 자석. 굽힙니다. 그러면 요게 더 가까워서 더 세지기도 하고. 예. 그렇게 조절했어요. 그러다가 그 네오디뮴 자석 만든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원자 자체를 딱 고정을 시켜버리자. 그 방향으로. 철들이 다 정렬돼 있을 텐데 예. 이 철들의 방향을 딱 정렬하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자들을 이렇게 쌓는다고 치면 당구공 쌓는 거랑 비슷해요. 예. 당구공을 잘 쌓으면 당구공 그 사이사이에 딱딱딱딱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렇게 만들면 된다. 잘 이게 그거를 그 예쁘게 싸우면 예쁘게 잘 쌓아서 물질을 이렇게 단결점으로 딱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은 게 네오디뮴입니다. 왜냐하면 네오디뮴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오디뮴. 예, 네오디뮴 딱 들어가면 이 방향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방향 딱 고정. 그리고 철은 다 그 방향으로 정렬하고. 예, 그래서 얼만큼 잘 정렬하느냐도 중요하고 이걸 얼만큼 강하게 그 특정 방향을 향하게 하느냐 딱 잡아주는. 네오디뮴이 해병대 조교네. 그렇지. 무서운 애를 넣어줬다.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네오디뮴 자석이고 요거보다 센 자석 만들면요 노벨상 받습니다. 예? 네오디뮴 자석 만드신 분도 아마 노벨상 받을 텐데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을 바꿨거든요. 자석은 어디에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석이 이 자석을 쓰고 있으니까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터, 그러니까 전기를 꽂아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터가 있다는 얘기죠. 예. 뭐 드라이기, 뭐 세탁기, 전 뭐 다 있잖아요. 거긴 다 자석이 들어가. 다 자석이 자석이니까. 들어가죠. 예, 거기 다 자석이 들어가니까. 다 네오디뮴. 인류가 쓰는 대부분이 거의 다 자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노벨상 줘야죠. 예, 그걸 만들어냈으니까. 어마어마한 역할이네. 예, 예. 그래서 노벨상 빼고 다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노벨상 하나 남았다. 뭐 이런.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원래 자석이라는 게 이런 거야. 예, 예. 그러면 이제 자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원리가 그거구나. 결국 이게 얘들을 잘 정렬시키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럼 정렬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간격이 중요하구나. 간격을 잘 맞추면 되는구나. 근데 1980년대 이제 막 들어서면서요. 나노 기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나노 기술이란 건 뭐냐면 이제 인간이 원자를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원자를 한 층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자석을 한 층 쌓고 사이에 다른 걸 집어넣고 그 위에 자석 넣고 간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사이에 두 층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간격을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격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조 자석을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원자를 한 층 한 층 쌓아가지고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중요하니까 간격을 벌려보자. 자석 두 개를 넣고 이걸 센 걸 만들고 이 자석 사이에 다른 원자 한 층 집어넣어가지고 간격을 이렇게 한 층, 두 층 벌리면. 집어넣어서 약간씩 벌리면 자석 더 세질까? 잘 정렬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정렬이 간격이라고 그랬으니까. 간격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아. 그래서 간격을 바꿔보자. 인위적으로 그냥 원자 한 층 한 층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아예 인공적으로 만들자. 인공적으로 아예 만들어 보자. 붕소 이런 거 넣지 말고. 네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네오디뮴 차올 이런 거 가루를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요. 섞어서 고온 고압에서 이게 압축시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 압축시켜서 그렇게 자석을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원자 한 층 한 층 쌓아볼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인조 자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네. 그럼 더 세지 않습니까? 더 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했어요. 근데 원자 그 조그만 걸 어떻게 한 층 한 층 쌓아요? 뭘로? 원자를 쌓는 거요. 네. 지금 기술은요. 뭐 거의 뭐 찝어가지고 원자 하나 이렇게 놓는 기술도 있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보통 저희가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건 이제 스퍼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실험실 가면 이렇게 큰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원자를 쏴주는 거야. 타타타타. 예, 그 밑에 원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철 밑에 이게 철이 밑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팅하듯이. 플라즈마 같은 걸 띄운 다음에 이 아르곤 이온을 딱 만들어요. 예. 그러면 이온이라는 건 전기를 띠니까 전압을 딱 끄면 확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철을 때려요. 때리면서. 때리면 이 철이 튀어나오겠죠? 예. 튀어나와서 갖다 붙는 겁니다. 위에. 음. 위에 갖다 붙어요. 그럼 붙을 때 한 층 한 층 한 층 이렇게 생겨요. 예. 위에다 쌓는 거구나. 거꾸로 위로. 예. 밑에를 때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를 밑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막 먼지 떨어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면 다른 애들도 자꾸 생기니까 쌓이니까. 네, 잘 쌓아야지 이제 근데 그게 한 층 한 층 쌓아야 되는데 뭐 울퉁불퉁하게 이제 쌓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간격을 한번 조절해 보자. 간격을 약간씩 이렇게 벌리면 이거 조금 더 센 자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뭘 발견했냐면 이 자석 두 개를 놓고 사이에 살짝 집어넣었더니 세졌어요. 그 간격 좀 더 벌려보자. 조금 더 벌렸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자석이 핑 돌아가는 겁니다. 핑 돌아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N극과 S극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밑에 자석은 N극이 저 방향이고 위에 자석은 N극이 이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왜요? 다른 왜? 집이 1가구 2주택이 돼 버렸고. 왜? 너무 떨어져서? 잘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자석을 잘라내면 이런 자석을 자르면 또 N극 S극 또 되니까. N극 S극이 되면서 서로 밀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네, 이게 그냥 옆으로 여기 N극 S극 그냥 막대 자석이라고 치면 그냥 막대 자석 두 개 이렇게 포개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냥 한 층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올렸더니 이 위에 있는 거에 N극과 S극이 바뀌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석이 아닌 게 돼 버리거든요. N극 S극이 서로 바뀐 게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예, 아까 철처럼 중구난방인 것처럼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인데 전체적으로 아무 방향이 0이 돼 그럼 버리잖아요. 자석이 됐다가 자석이었다 갑자기 자석이 안 된다고요? 안 됐다가 그래서 자석을 세게 만들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올렸더니 이게 자석이 좀 더 세지네 더 두껍게 해보자 그래서 더 간격을 벌렸더니 자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하면 어떻게 되지? 더 했더니 다시 정렬해요. 그럼 더 센 자석이 돼요? 더 세진 않고 점점 세기는 약해지는데 이 방향이 정렬했다가 반대로 정렬했다가 같은 방향을 정렬했다가 반대 방향을 정렬했다가 어머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고리를 바꾸면서 이게 왜 그럴까? 요런 현상이 나오면 자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질문이 왜 그럴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이것도 양자역학 때문에 그래요. 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반복하잖아요. 네.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건 이게 파동이잖아요.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석을 결정하는 건 결국 전자고 그 전자가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 사이 간격이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파동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거 어렵죠. 모르겠어.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다들 그 질문했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막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둘이 전혀 다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왜 그런 건 관심 없고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는 같은 방향의 전기가 있고 좀 떨어뜨리면 자석이 자석이 안 된 상태인데 예. 얘를 상태로 전류를 흐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거기다가 전류를 흘리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자석이 있을 때와 자석이 아닐 때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걸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두 분이 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류를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지? 다들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고 이게 질문을 바꿔서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지? 흘려봤죠. 근데 이게 별로 바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류를 흘리면 결국은 저항을 재겠다는 건데 했더니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는 저항이 작다가 방향이 딱 바뀌는 순간 저항이 엄청나게 커져요. 와. 이걸 거대 자기장. 반도체 같은 느낌이네. 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대 자기장 효과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바뀌지? 왜 바뀌지? 이게 왜 바뀔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똑같은 물질인데. 네. 뭐 저항이라는 거는 그냥 물질이 있으면 그냥 저항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방향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게 왜 바뀔까라는 거. 저런 발견을 했어요. 뭔가 저 방향이 뭔가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자가 한쪽으로만 움직이느냐, 네네. 서로 반대로 움직이느냐에 네. 따라서 뭔가 네. 다르다. 전류는 전자의 움직임이니까. 그렇죠. 뭔가 좀 유식한 대답 같지 않았습니까? 어렵다. 다 할 것 같기도 하고. 몰라. 네, 뭐 간격이 좀 커지면 왜 샥 도냐? 근데 전류를 흘리면 흘리면 전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같은 방향이면 두 버스 그 차가 동시에 가니까 잘 지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갔다 하면 거기 지나가다가 자꾸 치인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도 되는군요. 얘가 왔다 갔다 반대로 하니까 네네. 얼마나 그 지나가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럴 자꾸 수도 중간에 있겠다. 죽는 거지 전자가. 모든 걸 그렇게 그 인문학적으로 치환하지 마. 예?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저항이 바뀌잖아요. 예? 저항이 바뀌는데 그 저항이 도대체 뭐지? 생각해보면 저항은 뭐 밀어낸다는 거잖아요. 네. 예. 사람을 이렇게 저항한다 그러면 이게 못 오게 막는 게 저항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전류를 흘린다는 건 뭐냐면 전자가 가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고. 전자 가는데 못 가게 막으면 그거 저항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울 때 V는 IR 이래가지고 옴의 법칙을 쓸 때 그냥 이게 전압 걸면 전류가 흐르고 얼만큼 얘가 흘리지 얼만큼 막지 그게 이제 저항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이거 방향만 바꿨는데 왜 저항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전류를 흘리면 뭐가 움직이냐 하면 전자가 가죠. 예? 근데 그 전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지가 뺑글뺑글 돌고 있잖아요. 예. 네. 스핀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위에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위에 있던 전자는 요 방향 스핀을 가지고 있겠죠. 예. 아하. 전자가 네네. 그 자석이니까 어허. 네, 그 전자가 흐르기 시작하면 같은 방향이겠죠. 밑에 오면요. 예. 근데 이게 두 개가 방향이 바뀌면 위에 있는 전자는 이 방향의 스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얘가 두 번째 내려가서 지나가려고 보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튕겨나갑니다. 전자가 못 가잖아요. 전자를 막으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네. 제 설명하고 약간 비슷했던 약간 결은 비슷했던 결은 것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튕겨낸다. 네, 그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옴의 법칙을 쓸 때 이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도 학생들 이거 안 배워요. 그냥 옴의 법칙 쓸 때 야 전자가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막는 거 이게 막 전자가 가다가 막 튕겨 나가겠지. 그게 저항이야. 근데 전자의 스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자석에서는 예. 그게 자석을 결정하니까 예.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같은 방향이냐 튕겨내는 방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죠. 예, 이 방향이 어디고 이 자석이라는 게 결국 전자들이 다 그 방향으로 정렬돼 있는 게 그 자석인데 네. 그게 나와서 흐르기 시작을 할 거니까 네 그게 나와서 이제 흐르기 시작을 한다. 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88년도에 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2007년 그러니까 20년 있다가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야, 그러면 저걸로. 그 네. 간격을 조절한 걸 통해서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구나. 저항이 차이 나니까 뭐 통하긴 한데 저항 차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는 저항이 통하고 하나는 저항이 안 통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예. 101010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걸로. 그래서 그 20년 있다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야. 예. 근데 저 뭐 단순한 거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거 왜 저기다 노벨 물리학상 줬냐 뭐 아무거나 주는 거 아닌데 예, 그 왜 줬냐면 하드 디스크 지난번에 기억하시잖아요. 기억나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하드 디스크 보면 이게 동그란 LP 판처럼 생겼어요. 저거 자석입니다. 예. 자석으로 돼 있고 저거 N극 S극으로 1010을 쓰는 게 하드 디스크입니다. 그 하드 디스크는 저 탐침이 이게 하나 있어요. 저걸로 읽고 쓰는 겁니다.
네. 이거 쓰는 건데 그 LP판은 이렇게 탐침이 이게 딱 이게 닿은 채로 이렇게 삥 돌면서 소리가 맞아요. 이렇게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이거 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닿으면 타버려요. 하드디스크는 그 7200rpm이니까 초당 120번 돌거든요. 네. 초당 120번 도는 데다가 닿으면 그냥 타버립니다. 아. 마찰 때문에. 그래서 닿지 않고 약간 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어떻게 저런 걸 오.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약간 띄어서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닿고 떠 있는데 얘가 N극인지 S극인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을까? 예? 이거 메모리라는 거 쓰고 읽고 해야 되는데 이걸 예.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 탐침을 확대를 해보면 밑에 요건 이제 자석이에요. 그래서 빨간 거는 1, 뭐 N극이고 파란 거는 S극이라고 하면 1, 0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 저기 탐침 있잖아요. 저 예. 탐침에 보시면 조그만 자석 2개를 놔요. 그래서 2개를 놓는데 위에 거는 그냥 가만히 있고. 고정시키고요. 고정시키고 밑에 거는 막 돌아가도록 만들면 예. 얘가 움직여 가면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 위에 오면 밑에 거에 빨간색으로 정렬하고 파란색 위에 오면 파란색으로 밑에 거에 정렬해요. 요렇게 정렬하는데 그러면 네? 맨 위에 거는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네. 평행 반평행이 바뀌는 거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평행 반평행, 평행했다가 반평행했다가. 네. 그렇지. 그러면 저항 차이가 저항 납니다. 차이가 저항 나면서 차이가 생기니까 예, 예. 그럼 요거는 1010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저항 차이가 생기니까 그걸로 읽어낼 수 있다. 1010을 해서 N극이냐 S극이냐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하드디스크입니다. 자석이에요, 제가? 하드디스크 조그만 자석? 예, 저 자석입니다. 하드디스크는 다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탐침에도 끝에 그 자석 2개가 있습니다. 조그만 자석 2개를 가지고 저렇게 작동을 시킵니다. 와. 저거 대박이다. 되게 신기한 기술이에요. 진짜 저거 그렇지. 저건 진짜 대박이다. 탐침이에요. 저거 위에 한 10나노미터 떠 있거든요. 이거를 스케일로 이렇게 그냥 이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스케일업 하면요. 이 탐침이 비행기만해지면요. 예. 비행기가 땅에서 그 머리카락 정도 두께 위를 비행기가 부딪히지 않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와.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안 부딪히면서 돌아요. 우와. 대단한 기술이죠. 엄청난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그렇게 데이터 센터 그렇게 예민한 건데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네. 그게 괜찮아요, 그래도? 지식 당연히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그게 휴대용이 안 되잖아요. 아. 그게 단점이죠. 하드디스크는 다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안정적이지 SSD 않으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쓰셔야 되죠. 하드디스크는 못 들고 다닙니다. 떨어뜨리면 족 깨지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 네. 네, 그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저런 걸 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예. 이제 깨달은 거죠. 전류가 보통 이게 전류 흐른다, 뭐 반도체나 뭐든 이렇게 다 전기를 흘려서 지금 작동을 하는데 예. 그 전류는 전자가 이동이 가는 건데 전자의 스핀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허. 네. 스핀을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 안 하면 저거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스핀 전류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핀 전류? 네. 전류라는 거 보시면 전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전자가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가면 그 전류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고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는 게 전류예요. 저게 예. 전류의 정의인데요. 예. 스핀 전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잖아요. 둘 다 전자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스핀이 윗방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아랫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윗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아랫방향은 왼쪽으로 오게 되면 네. 이런 걸 스핀 버전의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건데 스핀 방식을 고려한 설명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스핀은 이 방향으로 업이냐 설명하는 거고. 방향으로 설명하고. 예. 근데 왜 굳이 저런 걸 해야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네네. 왜 굳이 저런 걸 해야 되냐 하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스핀 전류라는 건요. 전자 2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가 모든 전자기기는 열이 나요. 예. 예. 컴퓨터도 핸드폰도 오래 쓰면 열이 납니다. 예. 왜 열이 나죠? 저항 왜? 때문에. 저항이 있으면 왜 열이 나죠? 저항이 있으면 왜 연락하냐고요? 열받죠. 자꾸 누가 때리고 막 부딪히니까. 네. 자꾸 전자가 부딪히니까. 가는데 자꾸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니까. 예. 전자가 가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열이 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면 배터리를 자꾸 써야 되고 이게 부딪히니까 열이 난단 말이죠. 예. 근데 스핀 전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 하나가
이렇게 가고 전자 하나가 이렇게 가요. 예.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아니요. 전류는 전자들이 이렇게 쭉 가야지 그렇지.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예. 전자 하나 이렇게 가고 하나 이렇게 가면 전류가 안 흘러요. 예. 근데 정보는 전달이 되죠. 그러네. 그걸로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이 안 나는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죠. 잠깐만. 여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뭔가 지금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네. 전자기기라는 게 네네. 0, 2를 뭐 어쨌든 저쪽으로 보내야 표시해야 되는 되는데. 건데 네네. 표시하든 저장하든 뭘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방식이 일반적으로는 네. 전기를 사용하니까 예, 전자를 그냥 보내는 거죠. 전자를 그냥 뭉탱이로 보냈죠. 예. 보내는 과정에서 열이나 열이 나죠. 예. 그중에 그걸로 자석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또 만들고 뭐 네, 여러 네.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건데 네. 그러지 말고 네. 전자를 플러스에 마이너스에로 보내자. 전자를 똑같은 전자인데 하나는 윗방향, 하나 아랫방향 이걸 반대 방향으로 보내자. 음흠. 아랫방향은 항상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만들고 예. 윗방향은 항상 서쪽으로 가게 만들자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류의 일종 아니냐?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거죠.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럼 뭘로 0과 1을 표시하죠? 전류는 흐르지 않는데. 이거 1, 이거 0. 아. 아하. 이거 방향으로 정보를 쓰고 전달하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어. 예. 예. 그걸로 그냥 이 전자기기를 만들자라는 어. 거죠. 그럼 0, 1뿐만 아니라 네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네. 흐르고 안 흐르고 안 흐르고 뭐. 아니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흐르고 안 흐르고. 이쪽에 오른 윗방향이 이쪽에 3개 갔어. 그럼 윗방향에도 3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여기는 5개 갔다가 얘는 하나만 보고 그것도 가능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위가 3개 있고 아래가 3개 있다고 쳐요. 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위 아래 6개가 있잖아요. 네. 6개를 다 이쪽으로 보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기를 전류를 전류가 보내- 하는 거예요. 보내서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음. 그러지 말고 위 3개는 다 이쪽으로 가고 아래 3개는 다 이쪽으로 가게 만들자. 예.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아니냐. 전류는 안 흐르는데 그렇죠. 정보가 뭐가 전달됐냐는 거예요. 위 방향은 항상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전류를 줘서 뭔가 결과를 바꿔야 그렇죠. 되잖아요. 0101을 표시해야지. 자, 그러면 서울과 부산에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 그냥 10만 명을 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의 전류라는 개념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 10만 명을 부산으로 보내자. 그러면 인구 차이가 있죠. 예. 예. 근데 지금 이 스핀 전류라는 거는 서울에 있는 남자는 다 부산으로 보내고 부산에 있는 여자는 다 서울로 보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차이가 나요. 결과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예. 어. 그걸로 여자는 서울이 하자. 많아지고 부산 네네네. 남성이 점점 예. 많아지겠죠. 그렇게 이 전자기기를 만들자. 결과 값이 달라지니까 네네, 어때? 네. 그 결과가 네네. 전기를 안 통했는데 결과 값이 달라졌다. 전류 흘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양쪽 다 결과 인구가 안 변했잖아요. 네. 인구가 변하지 않았어요.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인구는 안 변했는데 네. 계속 그거 하다 보면 서울에는 다 여자 모이고 부산이 다 남자 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뭔가 어허. 바꿔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죠. 뭐 결국 인구는 똑같은데 반도체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아, 반도체로 전기를 흘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지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스핀으로 해보자. 스핀. 예. 자석을 이용해서 그게 저희가 하는 이 스핀트로닉스의 궁극의 꿈입니다. 근데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어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근데 있는 이걸 거죠. 하는 거는 열이 네네. 안 나. 열이 안 저항이 난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이 안 난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적게 날 거니까 지금 에너지 문제 이게 다 열나고 이거 에너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예. 결국 우리가 뭔가 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과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가고 한 개는 이렇게 가면 전체적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열이 안 날 것 같지 뭐 하다가 어차피 얘도 불이 칠 거 아니냐. 네.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요건 약간 그 더 어려운 개념을 써야 되는데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도 이 스핀의 정보는 보낼 수 있어요.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스핀이라는 게 도는 거거든요. 예. 요거 어떻게 보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장에 갔어요. 10,000원 관중이에요. 근데 나는 홈팀에 가 있고 친구는 저기 원정이라서 나는 1루 친구는 3루에 가 있어요. 예. 친구한테 내가 뭘 줘야 돼요. 어떻게 내가 친구한테 이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내가 뛰어간다. 예. 그러면 계속 부딪히죠. 네. 두 번째 방법 파도 타기 할 때 옆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것도 두 가지 이것도 예. 방법이잖아요. 예. 이 두 번째가 바로 스핀인 겁니다. 전자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 스핀의 정보만 전달하면 된다. 그런 게 가능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스핀이라는 거는 이 도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렇지.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이 옆에한테 관찰하니까. 야, 나 윗방향이야. 너도 윗방향. 그 옆에도 윗방향. 이런 그렇죠. 식으로 전달한다는 네, 거야? 전달. 네. 아. 파도 타기 하는 거랑 똑같이. 그러면 쑥 가잖아요. 열 안 날 수 있죠. 필요 안 날 수 이게 있겠네. 열 날라면 막 내가 가지고 뛰어가면 이제 막 부딪히면 열 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윗방향을 얘를 어떻게 윗방향으로 바꿉니까? 얘를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내가 옆 사람한테 야,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너 낳는 거 아니야? 네네. 올라가면 너도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스핀을 전달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야 이 가방 가진 사람은 서야 돼. 그럼 가방만 그냥 전달하면 자기가 가방 가지면 그냥 서고 가방이 오면 서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아,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신호가 네, 보내지. 네. 신호가 보내지면 영일영일이- 방향이 바뀌어진다. 영일영일이 네네네. 표현된다. 하나 그냥 전달하면 그게 계속 전달이 돼야 되니까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저항이 방향으로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어. 스핀트로닉스 우리 분야에서 하고 싶은 게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자기기가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열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예. 뭐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이 스핀이라는 걸 쓰면 열을 적게 나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이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완전 메모리도 이걸로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네요.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이제 메모리도 만들어 보고 뭐 이게 이런 소자도 만들어 보고 CPU 안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막 이거 갖고 양자 컴퓨터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와. 핵심은 그 스핀입니다. 그래서 자석의 근원 그걸 써먹자라는 거죠. 차세대 반도체 이런 저전력. 느낌 저전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안 쓰는데 네, 반도체가 되는. 차세대 반도체 후보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열이 안 나는. 열이 적게 나는. 예. 와, 예. 대박인데요? 예, 혹시 그걸 하려고. 교수님 창업 안 하십니까? 창업? 아니 저는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네, 네. 창업하면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 사실 뭐 이게 당장 되면 제가 창업하겠죠. 근데 이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기술이 딱 들어도 이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새로운 그래서 컨셉이. 네네. 이게 완전 계속 선생님 어렵습니다. 컨셉이 다르네. 그래서 이번 논문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써먹으면 좋을 것 예? 같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핵심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흐르는 거. 스핀을 전달 어떻게 할 거야? 그 스핀을 이렇게 쭉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만들 거야? 이게 스핀을- 질문이에요. 그걸 만들어 써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냐 하면 그 스핀 홀 효과 요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야구공 던지면요. 스핀 주면 이렇게 휘잖아요. 예. 축구공도 이게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도 싹 들어가죠. 바나나킥. 바나나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스핀을 줬으니까 반대로 좀 반대로 휘겠죠. 예. 전자도 스핀 가지고 있잖아요. 걔도 방향 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방향이고 여기를 쭉 이렇게 돌고 하나는 반대로 돌고 있으면 이렇게 흘리면 전류를 흘리면 전자가 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휘고 얘는 이렇게 휜다. 그걸 사람들이 발견해요. 진짜 휘는구나. 조금씩 휘겠죠. 조금씩 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양쪽의 엣지를 보면 여기는 다 이거 모여 있고요. 여기 이게 다 이거 모여 있어요. 끝에. 예, 양쪽 끝에 그렇지, 보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류를 이렇게 그냥 흘렸어요. 그냥 이렇게 흘렸고 그냥 업도 다운도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흘렸어요. 흘렸더니 자동적으로 오른쪽에는 다 요거 모이고 왼쪽에는 다 이거 모여요. 네. 그렇겠네. 그러면 내가 시선을 바꿔서 이 좌우를 보면 업 스핀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렇겠죠. 다운 스핀은 다 왼쪽으로 가죠. 그 두 개를 발라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스핀 전류잖아요. 전자 하나가 이 업을 가진 건 이렇게 가고 다운을 가진 건 이렇게 간다. 예. 이거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거는 보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만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들긴 했는데 위하고 아래를 분리해내긴 했는데 네네네. 분리해내서 이 스핀 전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스핀 전류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열이 안 나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나는 전류를 흘렸어. 그러니까 전기를 썼어 어차피. 전기를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전기를 써서 그거 잘 휘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만큼 에너지를 써가지고 조금 나눠가지고 그걸 쓰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예. 사실 효율이 있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늘리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거 말고 스핀을 이렇게 스핀이 쫙 나오는 거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스핀 펌핑입니다. 펌핑? 논문에서 아까 스핀 펌핑이라는 말이 있었죠. 네, 그랬었죠. 네, 예. 교수님이 연구했다는 펌핑. 펌핑은 펌프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스핀을 막 펌프질을 해서 펌핑하겠다라는 겁니다. 만들어내겠다. 스핀을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내서 보내겠다. 아하. 펌프질을 해서 만들어가면 위쪽과 아래쪽이 구별돼서 쫙 어딘가로 나눠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 방향 스핀은 다 오른쪽으로 저 가고 가고. 다운 방향 스핀은 다 왼쪽으로 가겠죠. 예. 그러면 위 방향 스핀만 있으면 얘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밖에 안 생겨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정렬된 그 스핀들을 쫙 만들어내야지 얘를 뭐 보내서 뭘 계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스핀의 방향성을 가진 걸 어떻게 만들어내지? 뭐 기존에는 전류를 그냥 흘려가지고 이렇게 나눴더니 방향성이 생기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거보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스핀을 펌핑을 한번 할 수 있나? 펌핑이나 전류 보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인데 펌핑. 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미는 거잖아요. 펌핑.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스핀 전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류라는 건 전자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예. 스핀 전류라는 거는 스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핀들이 정렬을 쫙 시킨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쫙 이게 빼는 거죠. 이게 쫙 흘리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만들 있을까? 예. 원리는 대충 만들었구나. 예,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 전류 흘리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예. 이런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 예, 그걸 지금 이게 논문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가 논문입니다. 야, 진짜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만큼 들어야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그 아까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까 요거 이제 이거 보여드렸죠. 배웠죠? 예. 네, 요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정렬된 거 강자성체, 중구난방 요거 보여드렸죠. 근데 정렬된 게 사실 한계가 더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강자성체라는 게 있고 반강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요. 강자성체라는 건 정렬을 시켰는데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거예요. 강한 자석. 예, 근데 반강자성체는 뭐냐면 정렬은 돼 있는데 이웃한 애들끼리 다 반대로 돼 있는 거. 전체를 보면 0인 거. 자석 아니에요. 정렬은 잘 돼 있는 정렬. 자석 아니네. 예. 그래서 저거 네. 야, 저거 만들기가 어떻게 만들어서? 더 어렵겠다. 자연에는 대부분 저런 게 존재해요. 자연에 있는 물질. 근데 저거 엄청 늦게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자석이 안 붙으니까 중구난방이겠구나. 예.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정확히 다 맞아 떨어져서 쌤이 됐다는 거야? 네네네. 아래 위도 아니고. 네, 위 아래 이렇게. 네네. 그렇게 됐다. 저거 늦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예. 강자성체.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석 갖다 댔더니 붙는 거는 강자성체, 안 붙는 거는 중구난방, 상자성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안 붙는데 나중에 원자를 들여다봤더니 들여다보니까. 정렬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정렬은 돼 있는데 왜 안 붙었냐? 업 다운 위 아래 이렇게 돼 있어. 전체가 0이라서 예. 자석이 안 붙었던 거예요. 저런 애들이 있어요. 예, 저런 애들이. 근데 알고 보니 자연에는 저런 애들이 더 많아요. 이 우연히 만들어진. 예. 신기하네. 예. 그 대부분의 물질들은 저런 물질이 훨씬 많은데 정렬시키는 것보다 이 같은 방향 정렬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렬하는 게 더 쉽습니다. 남녀가 이제 자연의 법칙이지. 아. 남보다는. 근데 그게 서로 그게 끌어져서가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예. 운동장에 얘들아 남학생 300명 들어와. 여학생 3명 들어와. 자, 제대로 줄 서봐 하고 그냥 줄 섰는데 정확하게 남녀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게 된다고? 예.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런 것도 있어요. 정렬이 돼 있긴 한데 자석처럼 안 보이는 애들, 걔들을 이제 반강자성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쓴 게 되게 특이한 물질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철이랑 로듐이라는 걸 섞었어요. 로듐이라는 건 제 원자번호 45번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로듐이라는 물질인데 저걸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철하고 특이한 게 섞었더니 네, 딱 섞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 반강자성체가 돼요. 위아래. 네. 그래서 요 화면 이렇게 보시면 요게 위아래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반대죠. 그래서 자석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밑에 위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물질인 게 뭐냐면 온도를 올리면 보통은 온도가 올리면 아까 후라이팬 굽는 거 보셨죠? 다 중구난방이 돼요. 네. 근데 얘는 온도를 올리면 100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다 정렬해요. 왜요? 같은 방향으로. 왜 그럴까요? 하필 또 왜 100도야? 대충 100도입니다. 네네. 네. 100도가 되면 제가 강자성체가 돼요. 다 정렬, 같은 방향으로 다 정렬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애들이 다 위로 올라온다. 다 위로 올라온다. 네. 왜? 다 뒤집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 신기한 거지. 하여튼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왜 그럴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정확히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알려진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바는 결국 이 자석을 결정하는 거는 원자 사이 간격이다.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온도를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들이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벌어져요. 커지겠지. 간격이 바뀌어요. 간격이 바뀌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이 슉 이러면서 같은 방향이 됩니다. 아까 우리 해줬잖아. 이러다가 이렇게 했던 애가 이렇게 된다며. 그렇죠. 예, 그거하고 관련 있을 거다. 그렇죠. 온도를 올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정렬을 한다. 진짜 간격이 중요하구나. 예. 집이 넓어야 진짜 중요한 것처럼. 집 아니, 그게 좁으면 아니라 자꾸 싸우고 막. 인간관계도 아주 밀착하면 너무 그래. 이게 이런 관계가 됐다가 조금 적당히 떨어지면 사이 좋았다가 어느 날 싹 바뀌잖아 이게. 그래서 너무 떨어지면 또 바뀌고. 맞아요. 그게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예, 분리에서도 그런 상호작용. 예, 인간관계도 스스로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하면 이해가 된 것 같죠, 맞지? 네. 적당한 관계가 역시 중요해. 네. 예. 참 특이한 물질이죠. 근데 보통은 온도 올리면 다 자석이 안 되는데 저거는 온도 올리면 자석이 돼요. 이건 다 정렬해 버리거든요. 쟤만 갑자기. 그렇겠네요. 예, 이게 딱 특이한 저것만.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뭔가 자석이 안 붙던 애인데 온도를 올리면 100도 넘어가면 갑자기 자석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온도를 올리면 정렬이 있던 게 중구난방이 된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막 아우 난 놀고 싶어. 막 난 네네. 절로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막 열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네. 열이 생기기 전에 간격만 조금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가기 전에 얘는 간격만 살짝 벌어진 게 된 거야. 네네네. 인 거잖아요. 네네. 저 물질은 그게 잘 안 좀 느리게 움직여서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조금 100도로만 올리면 예. 보통 엉망진창이 될 텐데. 예. 쟤는 엉망진창이 잘 안 되는 안 물질이야. 되는 물질이죠. 예, 안 되는 물질이죠. 근데 쟤도 100도에서 더 올려서 한 300도 올려버리면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그 점이 달라서 예, 우리가 예, 움직이는 온도가 다 다르니까. 네네. 예, 특이한 물질이죠. 근데 저런 물질들이 꽤 많아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상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상전. 왜냐면 상이 바뀐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을 끓이면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로 바뀌잖아요. 액체에서 예, 기체로 이런 거 다 상전입니다. 똑같아요. 물이 그 수증기로 되는 거나 얘가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되는 거나 다 이런 걸 다 이제 물리에서 상전이라고 상전 벽해. 페이스 큰 변화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딱 두 가지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원래는 자석이 아닌 것처럼 돼 있다가 갑자기 자석이 딱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저항이 바뀌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전자가 가다 부딪혀서 저항이 커지는데 같은 방향이 되면 저항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 순간에 요게 딱 바뀌는 순간에 저항이 뚝 떨어져요. 그렇겠네. 온도 올라가면 이제 100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자석이 딱 붙으면서 저항도 뚝 떨어져요. 그렇겠네요. 네. 전기 갑자기 잘 통해. 네, 전기가 갑자기 잘 통해요. 자석이도 막 붙고. 그거를 와. 저항을 측정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음을 관찰했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사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어요. 어려운 건 아니죠. 사람들이 뭐 한 80년 전에 이미 이거 알았어요. 예. 이런 특이한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네, 아니 말씀하시죠. 네네.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렸으니까 지금 갑자기 자석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온도를 보통 올리면 자석이 안 되는데 네네. 얘는 온도를 올렸더니 정렬이 잘 돼서 자석이 됐다. 예.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적당한 온도일 때는. 적당한 그렇죠, 온도를 그렇죠. 만들었더니. 근데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요건 그치. 100도인데 어. 그거 뭐 도핑 조금 해가지고 한 30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예. 그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몇 도에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상이 바뀔까 예. 상전이가 일어날까는 그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물질을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면 한 100도 요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알려져 있었어요. 아 자석이 된다.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진다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예. 저희 연구실 학생이 질문은 다른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뭘 봤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왼쪽을 보면 이거 뭐 그냥 위를 그냥 플러스 1, 아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왼쪽을 보시면 이게 위아래 돼 있으니까 전체가 0이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저 가운데 있는 것도 생기고 이게 다 정렬하니까 전체가 플러스 9가 된단 말이죠. 엥? 이 방향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자, 스핀 이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위 방향을 플러스 1, 네.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 1이라고 네. 합니다. 위아래가 하니까 0이 되겠죠. 그죠? 두 개 합치면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니까. 그렇죠. 합치면 0이잖아요. 그래서 네. 왼쪽은 0이에요. 근데 100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 얘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요. 네. 그럼 플러스 9가 돼요. 9개가 있으면 플러스 9가 나와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힘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9는 어디 갔지? 뭘 어디 가요? 이게 질문입니다. 0이었어요. 처음에 0이었잖아요. 네. 온도를 올려요. 온도를 쭉 올리죠. 그럼 갑자기 플러스 9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온도가 들어갔잖아요. 온도가 올라가. 온도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들었죠. 그만큼의 온도가 네,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스핀, 회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온도라는 건 회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중구난방이거든요. 온도는요. 특정 방향으로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게 보존이 돼야 돼요. 플러스 9가 있으면 마이너스 9가 어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물리에서는 이런 걸 가운동량 보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값은 보존이 돼야 된다.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돌고 있는 값은 항상 보존이 된다. 이런 게 이제 김연아 선수 보면 회전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거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 돌다가 천천히 돌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게 다 가운동량 보존인데 이건 보존이 돼야 돼요. 돌기 시작하면 그 값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예? 처음엔 0이었단 말이죠. 어허. 근데 플러스 9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9가 어디인가 있어야 어디인가 있는 건데.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야 예. 되겠네요. 예. 찾아야 되겠네 그럼. 그렇죠. 내 주머니에 갑자기 9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9가 찍혀 있어야 그렇지. 되잖아요. 어딘가에서 부채를 이게 들여온 갑자기 거지. 생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보존이 돼야 됩니다. 걔는 어디 갔냐? 마이너스 9가 어디 갔냐? 이 구를 만들어준 구는 어디 갔냐? 네, 마이너스 9가 있어야지. 원래 0이었으면 뭐 나중에도 0이어야지. 근데 왜 플러스 9가 되냐? 마이너스 9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어디 갔냐? 어디선가 돈을 빼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보존. 어디서 빼왔냐? 보존이 돼야 된다.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존이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되고 뭐든 예. 이건 가운동량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보존이 돼야 운동량도 됩니다. 보존이 돼야 되는데. 예, 보존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개념이네. 그냥 우리는 변절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좌파 우파 반반씩 섞였다가 이게 힘이 우파가 변절해서 다 좌파가 되면 아니, 그리고- 우파 어디 갔어? 그럼 변절한 거지. 도는 힘으로 사라졌다. 이게 돌리느라고 다 썼다. 이게 도는 거라면서 이렇게 발전한 거야.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도느라고 힘을 다 썼다. 그건 상전이라고 그래. 아예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꼭 보존을 왜 찾아야 될까? 근데 그 보존 물리적으로는 항상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어딘가는 가 있을 거다. 걔가 어딘가는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만큼은 그렇죠. 네네. 어디서 뺏어 왔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갔거나. 근데 이게 네네네. 바뀔 때가 그러니까 뭔가 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뿅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네네. 뿅이니까 예. 뿅 요 가운동량을 이 다른데 어딘가에서 반대가 있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반대. 그죠? 예. 뭔가 이렇게 밀어줬거나 뭔가 있었겠지. 그렇지. 예. 지가 갑자기- 그거 뭐냐는 겁니다. 그거니까 열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열을 가했다. 그거는 예, 아니라는 열은 거죠. 방향성을 못 주거든요. 그렇지. 이거는 지금 특정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열은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그거 걔는 어디 갔습니까? 예. 그럼? 걔는 어디 갔어요? 만약에 여기 뭐 자석을 갖다 댔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정렬하는 예, 거 예, 있을 그렇지, 수도 그렇지, 있고. 근데 그렇지. 열은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인가 가서 뭐 플러스 9가 와서 밀어줬거나 예. 아니면 이게 그냥 플러스 9가 되면 마이너스 9는 어디다 어디 갔겠지 나갔거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 교수님? 마이너스 9가 구가 어디로 갔냐? 갔느냐? 네, 그게 어디로 갔냐? 마이너스 9라는 건 뭐냐면 아랫방향. 그렇습니다. 이거 아랫방. 9개가 어디 갔냐는 겁니다. 네. 이거 9개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여기에서 이게 딱 바뀌는 순간에 마이너스 9 이 아랫방향 9개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이지. 그게 보존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아랫방향 스핀이 펌핑돼서 나와야 됩니다. 스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네, 나온다는 이거죠. 게 물리적으로 진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운동량이 네.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운동량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얘는 거꾸로 있다가 위로 섰잖아요. 네네네. 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방향이 바뀌었지만. 네네네. 근데 그 힘이 어딘가로 나와야 된다. 예예. 이거 어떻게 얘기를 들면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운동 뭐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예. 이게 이거 뭐 연결이 돼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면 하나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소처럼. 네네 시소처럼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 이게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밑에가 올라갔으면 밑에가 이렇게 돌렸으면 뭔가가 뭔가가 이렇게 뭔가가 하는 게 반대- 뭔가 있었어야 이게 올라간다. 반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라면 네. 얼음판에서 그러니까 아주 미끄러운 빙판에서 선수들이 한쪽은 이렇게 움직이고 한쪽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열을 가하면 그러니까 호루라기가 삑 불면 얘가 샥 돌아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건데 호루라기 때문에 돌았다고 표현하기에는 호루라기라는 신호를 받은 거지만 호루라기가 내 방향을 바꿨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바꾼다는 건 이렇게 뒤틀었거나 뭔가 이렇게 누가 야 이놈아 하고 다 해줬어야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 네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그 손은 네네. 뭐냐? 보이지 예, 않는 예. 손이 열은 뭐냐? 가했으니까 그건 신호로는 작용하는데 그걸 네네. 경제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 뭐냐 그게 뭐냐. 그걸 바로 손이야. 보이지 않는 예. 손인 겁니다. 투명인간 그게. 누가 가서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서 얘가 바뀌었다면 툭 치고 지나가는 그 녀석이 저쪽으로 쟤도 갔을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약간 든다. 그게 보존인데요. 요건 뭐 아주 정확한 예는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판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명 이렇게 서 있는 거 친구랑 있다가 예. 내가 농구공을 던져요. 음. 그럼 친구가 딱 받자마자 얼음판이니까 뒤로 밀리겠죠. 그렇지. 예. 친구가 밀려갔어요. 예.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뒤로 밀려가야지. 나도 뒤로 나도 뒤로 밀려가겠죠. 밀려가야지. 반장님 가야겠죠. 던졌으니까 쟤만 반작용 움직이면 따라서. 안 돼요. 그렇지. 쟤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 나도. 뭔가 그에 상하는 뭔가 변화가 여기도 있어줘야 돼요. 아. 거봐, 항상- 얼음판 얘기 하시잖아. 뭔가 그 느낌이 온다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줬으면 뭔가 그걸 받아먹는 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그냥 농구공을 맞아요. 던졌어. 걔가 밀려나면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그렇다. 네네네. 그럼 그래서 걔는 어디로 빠져나갔을까가 궁금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빠져나올 거다. 이 물질에서 그렇지. 튀어나올 거다. 걔는 스핀인데 네. 아랫방향으로 다 정렬된 9개의 스핀인데 음. 그게 펌핑돼서 나올 거다. 예. 그게 스핀 펌핑입니다. 네. 그럼 이 나오는 걸 어떻게 측정하지? 어허. 이 나온 질문이- 건 맞아? 나온 네. 건 맞을 텐데 네, 분명히 나올 텐데 나온다고 예상한 거죠 학생이. 그럼 측정을 하면 나오는 게 맞구나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네네네. 이론적으로는 나와야 되는데 네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올 건 같지만 아무도 확인한 바는 없으나 네네. 이걸 이번에 측정했다는 건가 네. 봅니다. 네네네. 어. 귀신을 봤다네. 그러네.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한 거야. 귀신을 우리가 봤다. 측정한 거야. 네네. 그거잖아요. 그 순간에- 귀신이 있어야 생기는 일인데 그 순간에 귀신을 나올 봤다네. 텐데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학생이. 예, 그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나올 거야. 어? 이거 나온 거를 이거 관찰했구나. 어떻게 나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영혼을 관찰한 거야 지금. 그렇지 않고선 이럴 리가 없어.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 어떻게 했냐면요. 예. 저희가 밑에 있는 요게 이제 그 철이랑 로듐이랑 섞은 겁니다. 밑에 이제 파란색. 파란색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온도를 쭉 올려요. 온도를 쭉 올리면 요 파란색에서 뭔가 마이너스 9가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 위로 튀어나올 거다. 위에 표면으로 얘가 튀어나오면 요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스핀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 스핀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아까 스핀 홀 효과 보시죠. 요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대로 이렇게 간다. 예, 한쪽으로 거의 간다. 한쪽으로 휜다. 간다. 예. 스핀을 줘서 야구공처럼 이렇게 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는 거라면 얘가 휘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훅 나와서 한쪽으로 쫙 몰려갈 거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 양단에. 예? 네? 어떻게 했다고요? 네. 위에 올라가면 한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걔네들도 돌아. 네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요. 네네. 한쪽으로 이렇게 몰릴 거다. 네네네. 한쪽 벽에 어딘가 붙을 네네네. 거다. 네네.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예, 한쪽으로 붙을 거다. 예? 그러면 그 양쪽에 그 전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스핀을 가진 전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붙을 이거 거다. 한쪽으로 다 붙을 거다. 예. 그러면 양쪽에 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읽힐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신호가 언제 나오냐 하면 온도를 올리다가 고개 상이 딱 바뀌는 순간에만 변태하는 고개 순간. 딱 나올 거다. 예. 그렇겠죠. 그렇죠. 그걸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왼쪽 위에 그림일 겁니다. 요게 이제 대학 실험실에서 이런 걸 측정하는 겁니다. 요 빨간색이 뭐냐면 저항을 측정한 거예요. 보시면 저항이 이게 시간에 따라 쭉 가다가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졌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저항이 뚝 떨어졌다는 거 이거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저항을 읽으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여기 저항이 뚝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양쪽에 전압을 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오더라. 아. 그게 이게 확인했네. 네, 저항이 딱 바뀌는 그 순간 뭔가 빵 튀어나오더라. 튀어나오는 걸 봤다. 라는 귀신을 봤다. 보이지 않는 손을 진짜 나오더라. 아 그래 발견했다. 맞네. 어. 있네. 있네. 소름이 네. 쫙 끼쳤는데 있네. 보니까 뭐가 파동이 올라오더라고. 있네 있어. 그거잖아요. 소름이 딱 끼쳤는데 있네. 이게 졌다. 귀신이네. 네. 역시 우리가 생각한 바가 맞았구나라는 걸. 그래서 저런 저걸로 방식이야. 뭘 만들어? 머리 좋다. 어떻게 저걸 제일 생각을 했을까 저렇게. 네네. 저렇게 만들어서 저걸 발견해서 야 저- 우리 생각이 맞았네. 그 다음에는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스핀트로닉스라는 게 스핀을 이용해서 열이 좀 적게 나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전류는 흐르면서. 네, 전류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스핀 전류를 만들어야 돼요. 네. 정렬된 스핀들을 많이 만들어 줘서 그걸 흘려 줘야 돼요. 예? 근데 이 정렬된 스핀을 어떻게 만들지? 어? 이거 만들려고 전류를 흘려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까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전류 쓴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거 여기서는 그냥 온도만 슥 올렸는데 나왔잖아요. 한쪽으로 스핀. 한 방향 애들이 쫙 몰려 한 있어요. 방향 애들이 쫙 몰려서 나오잖아요. 그럼 걔네만 이용하면 예. 전류를 안 써도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한쪽으로 정렬된 전자를 그렇죠. 쓸 수 예, 있다. 스핀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스핀 전류라는 걸 만들어냈다. 그렇지. 아, 저걸로 그러면 새로운 반도체를 이제 만들 수 있겠구나. 전기를 안 써도. 뭐 누군가는 또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 당장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 스텝 갔다. 스핀 전류라는 거 이제 만들어낸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전류 흘려가지고 스핀 전류가 이게 그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그렇지, 있냐.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온도 슥 온도만 올렸는데 올렸는데. 그냥 나온다.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플러스 9가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돼. 어. 그 나오더라라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만들어냈다. 그 스핀 커런트를. 게다가 상온에서 그렇죠. 상온에서 이제 저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온도를 100도 올렸는데 사실 저 100도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도로 만들 수 있고 저거 뭐 상이 딱 바뀌는 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온도 올려가면서 이렇게 이게 팽창해서 그렇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 땡겨버리면 돼요. 아 양쪽에서 네, 땡겨버리면 되죠. 그래서 압력을 땡기면 스핀 가해주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낮은 온도로도 가능하겠네. 그렇죠. 일단 원리적으로 야 이게 상이 바뀌면 무조건 스핀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땡겨볼까? 땡기면 이것도 상이 바뀔 텐데 거리가 바뀌니까. 그러면 그때도 스핀 나오겠네. 그러면 이제 막 뭐죠 시계 같은데 이런데 막 이게 굽히는데 이런 거 막 이게 굽히면 뭐 바뀌잖아요. 그런데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겠죠. 예, 그래서 기초과학이니까 우리는 저렇게 된다는 거 이제 보인 거고요. 그래서 예. 누군가는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열이 안 나는. 네, 원리는 방식의. 예, 그렇죠. 원리는 스핀트로닉스의 스핀을 이용한다. 그걸 이용하면 열이 좀 적게 나는 걸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 있고요. 그러면 스핀 전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 상 변화를 가지고 상이 변하는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럼 그 상 변화 왜 일어나냐? 원자 사이 간격이 바뀌니까. 자, 그럼 원자 사이 간격만 바꾸면 우리가 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그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열을 조금 주든지 좀 늘리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네네. 그럼 열을 주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당기려고 해도 에너지가 에너지 필요하고 필요해. 네. 그때 가했던 에너지는 네. 그 에너지로 인해서 결국은 상전이가 발생하고 스핀이 발생해서 한쪽 전류가 방향으로. 흐르면 어. 이 전류가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역시 같이 보존이 되는 거가요?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밀하게 들어가면
어차피 온도 올려야 되니까 에너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강의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류 쓰는 것만큼 이게 에너지를 많이 쓰냐? 그치, 쓸데없이 열을 네. 발생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를 36.5도에서 저런 거 일어나게 만들면 체온을 쓰면 되잖아요. Exactly.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저렇게 냈으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을 이제 하겠죠. 게다가 이거는 정보를 보내는 와중에서 열이 안 난다. 그렇죠. 열이 안 나는 방식으로 뭔가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에너지를 보낼 적게, 때만 주면 되는 거죠.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뭐 얼마든지 뭐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100도가 꼭 그 크리티컬한 건 아닙니다. 그 저거 만들어서 36.5도로 만들어서 그 시계처럼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체온을 그냥 써가지고 스핀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새로운 개념의 열이 하나도 안 나는 반도체를 만들었어. 네, 매우 저전력으로. 예, 예, 그러면 그런 게 만들어서 닿으면 예. 야, 그 누가 처음에 개발한 거야? 한국의 김갑진이야? 이거 노벨상감이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럼 지금 요즘 반도체들 특히 GPU들 예. 만들 때 그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가 열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성능은 좋아지지만 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비용이 너무 열 컨트롤하는데 비용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쿨링도 해야 되고 네. 그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열 컨트롤이 시켜야 필요 되니까. 없는 거라면 네. 전혀 새로운 계산이 나오는. 새로운 그렇죠. 방법.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차세대 반도체 중에 하나, 대안 중에 하나 이런 걸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핀트로닉스라는 분야입니다. 스핀트로닉스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네, 네. 자석 연구라 그래서 그냥 그 자석에서 출발한 겁니다. 자석에서 출발하는 근원에서 거죠, 출발해서 그 스핀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예. 대단하다. 마지막 설명 한 개 남았는데. 네, 다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들으면 상온, 스핀, 펌핑 다 이해하셨죠? 네. 네. 상온에서 스핀 펌핑 예? 되잖아요. 예? 양자 설명 안 했잖아요. 이게 왜 양자냐? 네, 상온에서 일하는 양자 역학적 스핀 펌핑이라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거라는데? 이걸 처음 봤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 스핀 펌핑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자 역학적인 스핀 펌핑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그럼 입자와 파동이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거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설명이 어려워요. 요건 정확히 설명이 어려워서 지금부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딴지 안 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반인을 위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엄밀한 설명 아니고요. 양자 역학의 핵심은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네. 파동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다음에 1.1이 아니고 1 다음에 2로 가. 1번 궤도, 2번 궤도만 있지 1.5번 궤도는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파동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 얘기해요. 근데 가장 양자역학적인 게 뭐냐면 원자거든요. 원자 안에 있는 전자 그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면 스핀이라는 것도 양자역학적인 거예요. 그 스핀이 있으면 위 아래만 있지 다른 건 없어요. Yes. 이게 양자역학적 스핀이라는 건 뭐냐면 위가 있으면 위가 있고 아래가 있으면 아래가 있지 그 중간 과정은 없어요. 옆으로 눕는 건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T구나 T. 네. 왜냐면 위냐, 1, 2만 있고 1.5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스핀은 위, 아래만 있고 중간에 게 없어요. 그럼 중간에 건 뭐냐? 아, 위와 아래가 중첩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양자역학으로 얘기하는 스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드린 설명을 보면 팽이로 다 설명했거든요. 네. 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팽이로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상전이가 딱 일어날 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탁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팽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돌고 있는 팽이라면 팽이는 얘가 뒤집어질 때 어떻게 뒤집어지냐면 팽이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다가 세차 운동을 하다가. 세차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는데 이게 뭐 만약에 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한번 거예요. 뒤집어. 그렇지. 그러면 반드시 이 남극에서 출발하면 적도 지나서 북극 가야 되죠. 이렇게 네. 돌다 보면 그렇지. 네. 팽이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남극에서 북극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중간이 없으니까. 중간이 없어요. 쳐다보는 순간 북극 아니면 남극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요번에 이걸 측정을 했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나온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저게 뿅 나오는 게 너무 크게 나왔어요. 이게 너무 신호가 너무 커요. 크면 일단 좋죠. 만약 스핀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크다는 말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철이랑 로디움을 이렇게 섞었고요. 위로 나오는 걸 측정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위로 이렇게 스핀들이 뿅 나오는 걸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뿅 나와서 한쪽으로 몰린 걸 측정을 했는데 예. 이게
기존의 이론에 의하면 자 밑에 요게 100층까지 있다고 쳐요. 100층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오면 기존의 이론은 야 3층 위에 97, 98, 99층, 100층 여기에서만 나올 수 있어. 1층에서는 못 나와. 이게 기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다가 부딪혀서 다 사라질 거야. 1층에서 딱 바뀌었다 그래도 걔가 마이너스 9가 생긴 게 100층까지 올라오다가 없어질 거야. 위에까지는 못 하겠네. 못 온다는 위쪽에 거죠. 있는 애들만 위로 붙는다. 네네. 예. 기껏해 한 두세 층 정도까지만 올 수 있지 그 밑으로는 오다가 다 부딪혀서 사라질 거야 라는 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측정했더니 30층, 40층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실험 잘못했나? 그래서 예. 막 확인했죠. 근데 맞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러면 저 질문하죠. 그러면 기존에 안 되는 이거 못 나오는 거야. 1층에서 못 와. 그럼 왜 못 와요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지. 네. 부딪혀서 못 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직관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요. 이게 팽이가 있어요. 예. 그럼 이 팽이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이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 자석 사이에 이렇게 통과시켜서 100층까지 가야 돼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평행한 거를 집어넣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직인 걸 집어넣는 게 있어요. 예. 평행한 거를 집어넣으면 딱 생각해 보시면 뭐 퉁퉁 튕겨서 좀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 네, 전달, 수직인 거는 딱 넣는 순간 다 망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못 간다는 겁니다. 수직인 거는 통과를 못 해. 근데 남극에서 출발한 거는 반드시 적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면 적도에 가는 순간 얘는 망가진다. 망가진다. 못 올라온다. 근데 저희가 측정해 봤더니 30층, 40층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지? 적도가 없네? 밑에 있는 게 바로 위로 간다. 네, 적도가 적도를 없다. 없이. 적도 없다. 적도에 가는 순간 얘는 망가져야 되는데 적도 없이 갔다. 그 말이 양자역학. 이거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인 것 같다. 그래서 상온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인 스핀 펌핑인 것 같다. 양자역학적 현상이 아니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안 된다. 양자역학 아니면 이거 설명 안 된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 팽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럼 마이너스 9 잃어버린 마이너스 9만큼만 나와야 되는데 네.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9보다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측정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 9라는 거는 고기 9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00층까지 있으면 100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이게 하나씩만 예.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3개밖에 원래 안 나와야 돼요. 아. 100개가 딱 뒤집어졌다고 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3만 나와야 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뭐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알고 보니 적도를 지나지 않고 있다. 이야. 그래. 예전에는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고 조금만 나올 거라고 생각.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스핀트로닉스 연구는 다들 팽이로 다 설명했거든요. 예. 그래도 뭐 대부분 다 설명이 되니까. 예. 근데 우리가 팽이로 설명할 수 없는 상온에서 일어나는데 팽이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봤다. 이거는 양자역학으로밖에 설명 못한다. 상온에서도 그렇게 양자역학적 그럼 많이 있다고 그렇죠. 상온에서 레이저도 있고 많이 있다고 아까 이게 뭐 이렇게 벽을 만들었는데 통과하고 이런 게 예. 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그런 양자역학적 현상을 처음 본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근데 자석에서 이번에도 스핀 펌핑이라는 이런 현상에서 이런 거는 처음 봤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은 훨씬 더 생각보다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 이번에 개발한 방식. 그렇죠. 양자역학이 훨씬 효율적이다. 왜냐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좋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이게 중요하고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예. 응용적으로는 이거 스핀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많이 만들어낼 수 있네. 그리고 그냥 온도 쑥 올리기만 해도 전류 안 올려도 그냥 얘는 막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응용적으로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요성 때문에 이제 논문이 어디에 실리셨어요? 네이처. 네이처. 예. 이야, 네이처. 진짜 대단하다. 나는 근데 네이처에 실리면 그 저자한테 원고료나 상금 같은 거 좀 줄겠죠? 네이처지에서 원고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안 줘요 돈을? 네. 공짜로 받아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 되게 돈을 이상하죠. 낸다고요? 모든 저널은요 저희가 논문 쓰잖아요. 그러면 논문 글도 줘.
글도 줘. 돈도 줘? 제발 내 거 좀 실어주세요 하고. 돈 줄 테니 제발 실어주세요. 그래도 안 실어줘요. 네, 네이처는 안 실어줍니다. 안 실어주는 맛에 계속 또 신청하는 거고. 예,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원고를 안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돈까지 내라는 건 돈을 너무 내라고 한다고요? 아, 심사료? 출간료? 네, 출간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 금액은 정해져 있고.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얼만큼 이 논문을 공개할 건가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할 거야 그러면 한 1,000만 원 내라 그러고요. 네이처지에서? 네이처지에서. 예. 우리 근데 덕분에 니네가 여러 명한테 공개되니까. 이게 네, 돈 네. 내면 실어주는 게 아니고 심사한 다음에 야 우리 실어줄 테니까 야 어떻게 너희는 실을만 해. 1,000만 원 내고 다 내고 공개할래? 아니면 그냥 공짜로 학자들끼리만 공유할래? 그렇게 선택하는 질문이에요? 거죠? 예. 공짜로 그냥 학자들끼리만 공유할래 그래서 네 그랬어요. 1,000만 원 없어서. 야. 일러스트레이팅 한 번씩 해보자. 우리도 어떻게 공짜로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돈 좀 내시고 그냥 펌핑 좀 해드릴까요? 일반인께는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대박이다. 네, 근데 학자에게는 큰 명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그 A처 논문 쓴다 그러면 일저자로 썼다 그러면 그냥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교수로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뭐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되는 네. 거니까. 네네네 아주 이제 인정을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교수님 제자분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나 봐요. 예 학생이 다 한 겁니다. 저는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대학원생. 예.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거 어떻게 했냐면요. 요 물질 특이한 물질이죠. 요거는 이제 서강대학교에 정명화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물리학과에 예. 그 팀에서 그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 특이한 물질이니까 제가 이제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연구실 가가지고 학생한테 야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이거 뭐 하지? 이걸로 뭐 하지? 그래서 올려놓고 학생들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이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저거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하다가 어떤 학생이 -9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와. 라고 질문을 천재다, 한 거죠. 네. 천재. 네. 그래서 그러면 해봐라 그랬더니 그걸 끝까지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냈습니다. 네. 이야. 그리고 이거 양자역학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해석. 다른 교수님이 그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아주 물리 대가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거는 양자역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죠. 여기 만들고 학생이 아이디어 내고 실험하고 여기서 설명하고 저는 와서 여기 떠들고. 원래 돈은 근사한 거고. 우리는 김갑진 교수님이 다 한 것처럼. 그렇지. 그 전에 댓글에서도 이 김갑진 교수한테 이 요번에 네이처 실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김갑진 교수님 안 나오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네. 우리 그렇잖아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남자한테 견딜 수 없는 뭔가를 시키는 거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요따만한 다이어인데 3천만 원짜리야. 어디 한번 사와봐. 그런 거. 그래서 사오면 진짜 사랑하는 거. 그렇듯이 과연 그럼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를 거꾸로 알아보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참을성 있게 1시간 반 걸리는데 2시간을 들었어요. 2시간 걸리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액션도 리액션도 해주고 이런다. 그럼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 진짜 우리 교교주면서 살아가나 봐. 진짜 열심히 듣잖아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어렵죠. 오늘은 진짜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워낙 처음에 어렵다 그래서 무슨 아예 못 따라갈까 걱정했는데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조금. 근데 의외로 문과가 잘 따라옵니다. 저는 약간 과한다고 문과로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네, 평생 교육 시대입니다. 에이, 늦긴 늦었죠. 늦긴 늦었죠. 늦긴 늦었는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냥 좀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실 문과는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못 따라올 걸로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 게 문과의 특성이에요. 좀 어려울 때 이과는 예전에도 이런 느낌이었거든. 내가 공부할 때도. 그래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거 뭔데 다시 하면 이게 되는데 문과는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내가 문과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갈리는 건데 시도를 한다는 게 참 하면 신기하죠. 됩니다. 야. 이거 학생이 이게 측정했잖아요. 그래서 예. 처음에 제가 이거 학생이 이 아이디어를 했을 때 야 그거 측정 안 될 거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학생이 이거를 이게 계속 반복 측정해서 저거 측정한 거거든요.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저거 하나 얻는데 요 픽 뿅 나오는 거. 학생이 몇 번을 했을 것 같아요? 한 10번. 100번? 10번은 10번 만에 나와야지. 30만 번. 30만 번이요? 네, 30만 번 해서 저걸 얻었습니다. 아니 잠깐. 그럼 잠깐. 30만 번에 저거 얻었으면 그건 우연히 얻은 거 아닙니까? 항상 왜, 나오는 뭐? 법칙이 아니고 아니, 30만 번을 실험해서 저거를 얻었으면 저거는 좀 이게 30만 번을 어떻게 실험을 해요? 학술적인 신뢰성에 의심이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아까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왼쪽 위에 요 뿅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 얻기 위해서 30만 번 평균을 냈어요. 왜냐하면 신호가 작으니까 평균을 계속 평균을 내면 그 계속 노이즈 내야 같은 거 되죠?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야 우연히 이거 한 번 나온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반복 실험을 30만 번을 몇 번 했냐면 요 밑에 보시면 요 점이 있잖아요. 예. 각 점이 30만 번씩 한 겁니다. 와. 각 점 이렇게 조건을 다 바꿔가면서 30만 해가지고 번씩 해가지고 평균을 그하는 예, 그래서 저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실험하고 싶으면 오시면 진짜 됩니다. 한국에 이런 과학자가 있다는 게 참 훌륭하네. 과학은 이런 거구나. 과학은 이런 거구나. 음. 아름답네. 왠지 약간 저는 그런 상상했는데 누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할 건잖아요. 영혼이 보존돼. 그래. 영혼 보존 법칙. 날아가는 걸 측정한 것 같아. 그런 느낌 영혼을 있잖아. 측정해 보겠다고? 이거는 잊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영혼이 잊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느낌. 너무 문과적이었네. 죄송합니다. 세상 모든 거. 네. 카이스트의 김갑준 교수님. 긴 시간 동안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